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259회 네. 살인 사건을 하는데, 이 사건은 제가 누차 뭐 어떤 사건 얘기할 때 그 살인자의 눈빛에서 파란 녹색 그 어떤 뭐 적외선 같이 무슨 이런 네. 그 뭐 살기 눈빛 얘기할 때 꼭 그 사례로 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교수님.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고 네. 언젠가는 좀 다뤄야 될 사건인데, 이제 상당 부분 좀 조심스러운 거는 어찌됐건 그 범행 당시 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살인 사건 코너에서 다루기는 다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좀 정화하고 순화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스러웠던 그렇겠네요. 그런 사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홍 박사하고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제 가능하면 수사 과정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네. 너무 상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그 방송을 했어요, 그동안.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짜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예. 이런 식의 수사를 진짜 진행해서 그 범인을 검거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참 돌아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가는 전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그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경찰 쪽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진즉부터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자제하겠노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네, 요청도 조금 있었고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도 또 제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드러날 거는 또 해야 될 속이 편하니까. 네. 적정하게 제가 참고해서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뭐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구독자님들 왜 이번에는 수사 과정 그 왜 생략하냐 자세하게, 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나름 고민이 많다는 거 좀 맞아요. 양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사실 교수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하면 하는 대로, 뭉뚱그려 하면 하는 대로 이쪽 저쪽의 이게 다, 예.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2001년 3월 5일 네. 3월 5일 07시 30분입니다. 아침. 예.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서 형이 14살이에요. 그 당시에. 14살 중학교 네. 3학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 나이죠. 예. 걔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던 11살 동생을 아유. 살해한 사건이에요. 16.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 얘네들 부모님은 이제 광주에서 야식집을 운영을 했어요. 양씨인데. 네네. 부부가 다 나가서 밤샘 영업하는 거예요. 야식집이니까. 야식집이니까요. 네.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귀가하는 거예요. 밤샘 영업하고. 네. 그러면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애들 통제는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애들 학교 갔다 예. 돌아올 시간에 이분들은 영업 가러 나가는 거니까. 밤샘 영업하러. 예. 그 이제 그런 집에서 아파트입니다. 네. 거기 발생한 건데 이 막내가 이제 11살짜리 아니겠어요? 네. 얘가 안방에 있는 그 더블 침대 예. 거기에서 피를 흘린 채 엎어져 있는 상태로 예.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목 부위를 한 두 군데 정도 공격당했어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막내 아들이 그 침대에서 엎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목 부위에 이른바 얘기하면 도끼 자국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수건으로 여기 목 부위를 감싸고 예. 안고 그냥 급하니까 예. 승용차 타고. 끌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는 보죠. 이미. 예. 그래서 사망 사실 이제 그 사망했다는 거 알고 나서 그냥 덜썩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딱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큰 아들은 첫째. 예. 첫째는 집에 없단 말이야. 그 얘는 뭐야 또? 혹시 예. 얘 혹시 얘도 어디 죽여서 어디 숨겨놨거나 예, 아니면 얘 납치해서 끌고 갔거나 예. 놀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경찰에 이제 막 신고하고 막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제 죽은 애는 죽은 애고 나머지 애 네. 행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이제 관할 경찰서가 광주 동부 경찰서예요. 네.
그 동부경찰서 경찰로부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옵니다. 예. 자,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를 해요. 애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미 한 사람 죽었고 예. 하나는 없어졌으니까 큰일 부모 없는 날까 봐. 집에서. 예. 그래서 아파트 쪽에 있는 CCTV를 다 제일 먼저 깠겠죠. 네. 그 분석을 해봤더니 사건 발생 직후에 예. 이 사건이 나고 난 그 직후에 태연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큰아들의 모습이 딱 CCTV에 나와요. 그럼 적어도 얘 혼자 나가는 거지 누가 납치해서 끌고 가거나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모는 그러면 얘는 납치된 건 아니니까 생존해 있다고 안도감을 느껴요, 부모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겠죠. 안도감을 느끼지만 정말 이건 한순간인 거고요. 비극이죠. 예. 비극. 자, 경찰은 그럼 얘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즉시 어디로 갔냐면 얘가 다니는 학교. 네. 학교 같은 데 찾아가고 이제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해서 다 조사를 했겠죠. 예. 근데 얘는 7시 30분이니까 그 이후에 혹시 학교 갔나 해서 학교도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학교도 안 왔고.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군 친구들을 전부 상대로 해서 지금 얘가 갈 만한 데가 어디냐는 걸 경찰이 묻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근데요 저요 어제 그 걔 양 땡땡이 만났는데요 제가 너 만난 적 있어? 예. 어제가 이제 오늘이지 오늘 어떤 네네네. 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걔가요 동생 도끼로 죽였다는데요. 그래서 에이씨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실제로 도끼 맞아 죽었잖아 동생. 그러니까. 경찰 자지러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러면 형이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생각한 거예요. 엄청 놀란 거죠 경찰이. 예. 그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양군 얘 컴퓨터를 전부 분석을 해요. 그때서. 네네. 그때는 얘가 용의자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는 저 납치됐다고 봤던 거란 말이에요 경찰은. 아니 처음에요 교수님 이 중학교 3학년짜리 형이 범인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걔도 납치됐거나 끌려갔을까 봐 피해자일까 막 봐.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던 중인데 예. 내 동생 도끼를 찍어주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다니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랬다는 거 아니야 친구가. 예. 그 말을 경찰한테 전달해주는 순간 놀래가지고 경찰이 컴퓨터를 분석을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얘가 좀비라는 좀비. 네. 좀비라는 명칭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얘가. 네. 근데 거기 자기 소개란 애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군대 갔다 와서 예.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자기 소개를 해냈어. 세상에. 좀비라는 그 이름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갖고 예.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기 소개를 안에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때 경찰이 뻥한 거지. 그렇네요. 야 이거 연관성 있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예. 사육, 쾌락 예. 요걸 좋아한다고 써 있고 예. 싫어하는 것은 정의, 저스티스. 그다음에 법, 인간들이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파충류, 예. 사람 죽이는 사육, 예. 그다음에 쾌락. 요 세 개를 자기는 좋아하는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세 가지는 정의, 법, 인간들. 이거 벌써 애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예. 거기에다가 사건 발생 2일 전인 3월 3일 날이에요. 네. 2일 전인 3월 3일 날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서 나를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하는 일기 형식의 글이 딱 거기 써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답 나온 거예요. 애 도끼 자국이었잖아. 동생 11살짜리 네. 목에. 그러니까 뒤에서 도끼를 찍은 거예요. 자기 동생.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일 오후에는 살인 계획의 결행을 알리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친구들한테 쫙 발송을 했어. 나 이제 할 거다. 나 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5일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5일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전날 저녁일 전날 수도 이미 있겠네요. 죽여가지고 그 동생 네. 그냥 침대에 엎어놓고. 넣어놓고 저희 아침에 있다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 딱 분석해 보니까 이건 동생 죽인 거예요. 얘가 동생을 죽였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잡아야지. 그래야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이때서. 네네. 허겁지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초기에는 동생 사망에서 발견됐을 때는 강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형 그 납치 사건으로 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 분석해보고 하니까 이건 친형에 의한 동생 살인 사건이에요. 동생 도끼 살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의 제목이 뭐냐면 친동생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참 너무 황당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너무 황당했다고. 이건 경찰 입장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16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건이 얘가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현재까지는. 예. 어떻게 동생을 도끼를 찍어 죽여요. 그러니까 무슨 약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예.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이게 무슨 원인 자체가 형제 간의 어떤 문제도 아닌 거고 갈등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뭐 15살, 11살짜리 무슨 문제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형제 간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혹시 막 되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없대요. 없다는 이거 거 아니에요. 있어 지금. 봐야 또 그렇지 뭐 형제가. 그래봤자 뭐 초등학교 4학년. 찌그럭 할 때지 뭘 그래. 이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형이잖아 얘가. 그 아까 써놓은 거 써놓은 거 보세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형사들 엄청 당황했다고 그래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에요. 형사들도. 네. 전대미문인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나도 이런 사건 해본 적 없어요. 아마 이런 사건 아니지. 거기밖에 없어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예, 형제를. 유일하게 아마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들이 이거 그 당시 형사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말문이 턱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팀에 있던 그 직원이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 14살짜리 눈빛이 그렇게 무서워본 적이 없었다고 저한테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예. 내가 몇 번 소개했었잖아요. 예. 그 사건이 있어. 예요. 어린애의 눈빛을 보고 자기가 쫄아보긴 처음이래 형사하면서. 제가 과연 사람일까? 지금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졌대.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사람일까? 눈빛 하면. 야 이거 저 영화에 나오는 저 악마 씬 악마 아주, 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형사들 놀래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얘 빨리 찾아야 돼요. 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 팀은 검거조로 하고 네네. 한 팀은 이 사건은 살해 동기를 찾아봐야 돼. 그걸 왜? 이건 살해 동기 진짜 궁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은 살해 동기 예. 찾는 팀, 한 팀은 얘 빨리 찾는 팀 네. 이렇게 쪼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들어갔는데 네. 살해 동기를 밝히는 팀에서 이제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할 거는 얘 친구들이에요 주변. 일단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걔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탐문을.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얘가 제출했던 기록 모든 거 뭐 글짓기한 거, 네. 100일장 글짓기한 거, 또 아니면 지 신상 기록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기 제출한 거. 네. 그래서 봤더니 신상 기록에 장래 희망란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얘가? 뭐라고요? 이거는 얘 장래 희망란은요. 예.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그걸 학교에다가 그렇게 네, 적어놨단 학교에다가 말이에요. 신상 장래 희망란에다가 살인 청부업자라고 딱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이걸 보고 네. 엄마 아버지 불렀어요. 불러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신과 치료 좀 해보는 거 상담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부모님한테 권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문적인 개입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선생님도 잘 본 거예요. 네. 살인 청부업자고 쓰니까 네. 이거 얘 문제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러서. 이거 뭐 그 그냥- 선생님한테도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가 이런 거 써서 부모님한테 해보라고 그랬는데 예.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간의 사이도 좋고 가족 간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별거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 돼.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 그런데 기실 그 부모님 빼놓고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를 그 관리했던 그전 담임도 있고 네, 지금 네. 담임도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꼼꼼하게 평가를 해봤더니 네. 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전체적인 그 어떤 주류야. 얘를 평가하는 기준. 네. 근데 부모만 얘기를 해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상상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랐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달랐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이나 이 학교 측에서 괜히 엄한 애를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소리죠. 그럼 그죠? 귀담아서 좀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도 그거 들었어야 돼요. 네. 더더군다나 두 분이 다 장사시. 야식 장사한다고 아예 비우고 애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간이 아예 없다면 더더군다나 신경 쓰셨어야 돼요. 아쉬운 맞아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막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네. 동기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이 사건은 특히나 이거 소년범이라. 이게 또 우리 그 구독자님들 또 들으시기에 아까 미니 홈피에 그런 거 써져 있는 거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무슨 동기가 더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아니죠. 결국 그렇죠. 뭐 얘가 이런 뭐 생각을 잠시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냥 홈페이지에다가만 써놓은 건지 정말로 평소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시기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동생을 이렇게 그렇죠. 해코지를 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파다 보니까 얘가 평상시에 컴퓨터 게임을 엄청나게 하는데 잔혹한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 네. 일본 제작인데 뭐 피하고 살이 막 튀는 잔혹한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래요. 이 폭력적인 이 비디오 게임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좀 애가 골몰해 올인하고 이제 매몰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게임은 이제 네트워크 게임인데, 네. 뭐 조선 협객전, 네. 그 다음에 뭐 엽기 사이트 바이오 해저드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네. 우리 회사 다 자료를 제가 봐서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귀신사랑, 네. 요 등등이 좀 취해 있었다는 게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얘는 평상시에 늘 게임 얘기만 했대요. 거기 아예 엄청- 게임 얘기만 하고 게임 아이템 저 구입에만 몰두한 상태였었다고 그러고요. 가상하고 현실을 좀 구분 못하는 명백한 게임 중독 현상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네. 인터넷 중독 현상을 명확히 이거 진짜 진즉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성인이 술이나 담배 못 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이게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발적인 의사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야. 그렇죠. 지금 언제 검거도에서 어디에서 어디 가서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제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살인기계 정도로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람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안 잡으면 큰일 나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살해할 때 썼던 도끼가 지금 현장에 없다 들고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형사들 난리 났어요. 마음이 엄청 조급하셨을 것 예, 같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빨리 검거 못했는데 검거하기 직전에 한 사람을 더 죽이면 이 관할 경찰서는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제2, 제3 이 범행 일어날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은 거 이게. 네. 얘는 이제 그러고 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피 한 번 봐버리면 더더군다나 지 동생 죽였는데 뭐 눈에 뵈는 게 누구도 뭐가 못 있어. 들여요. 네. 이제 그러면 이건 뭐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막 좌불안석이 잠도 못 잤대요 이거 경찰 전체가. 검거할 때까지. 예. 그래서 전 경찰 동원합니다 경찰이. 광주 이제는 동구. 전 경찰 다 네. 동원해갖고 역, 터미널, PC방, 학교 주변, 골목길까지 다 깔아놔요. 네. 그리고 다 수색해요. 그리고 인접 경찰서에도 저 공조 수사 다 전개했어요. 그 지역 다. 인접 예, 경찰서까지. 걔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아직까지는 더 멀리는 아니라고 봐서. 네. 그 광주 동부, 광주 서부 아니면 뭐 그 인근에 있는 전남 그 인접 지역까지 다 공조 전파를 한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직하면 얘가 저 채팅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학생하고 채팅을 많이 했대. 네. 그래서 걔한테 가고 걔 죽일까봐 네. 한 팀은 대구로 잽싸게 날아갔다는 거야. 혹시 찾아갈까봐. 걔가 찾아가서 죽일까봐. 그 대구에까지 수사대를 급파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13시간만인 그 만에 예. 그 동네에 있는 한 유흥가 골목을 서성거리는 이 양군을 체포를 해요. 채 하루 안 돼서 바로 잡았네요. 13시간 만에 네. 잡긴 잡았어요. 그때 잡을 때 예. 경찰이 딱 잡는데 그 양군 얘는 예. 뭐 전혀 당황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잡히는 거 그냥 잡히나 날 보다 잡으러 그냥 왔구나. 잡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어봤겠지. 너는 뭐 새끼 동생 왜 죽였어? 예.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계획한 거고요. 차분하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계획한 거였었고요. 저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죽이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기가 찼다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골목에서 잡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딱 네 동생 왜 가면서. 죽였어 했더니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계획한 거고요. 40~50명 저는 죽이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아 근데 아저씨들한테 잡히는 바람에 이제 목표는 끝났네요.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해서 이거 진짜 아쉽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때 예. 그 순간에 얘기를 할 때 아저씨 때문에 잡혀가고 내 목표를 상실했네요. 이때 그 아이의 눈빛을 딱 봤는데 거기서 어떤 녹색 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눈에서. 이때요, 이 담당 이때? 형사의 그 자백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이 아니라. 고백. 고백.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무서웠다는 거야. 그리고 조사실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조사할 때 예. 옆에 있던 형사도 그 아이의 눈에서 어때요? 사람의 눈이 아닌 야수의 눈빛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쫄기는 엄청 쫄았던 것 같아 형사들이. 얘가 지금 불과 14살 만 15, 14세 14세. 아이의 눈빛에서. 그 얘기가 두고두고 회자돼요. 우리 그 경찰 사회에서. 얘 관련된 저 사건. 담당 형사님도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얼마나 것 같아요. 예, 무섭더라는 아니, 거야 애가. 이 성인 범죄자 잔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14살짜리 애한테서 그런 걸 느끼셨다는 그런 거 공포를 아니에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 공포를.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잡아왔으니까 이 전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봤더니 원래 계획에서 1차 대상자가 동생이었더라고요. 원래? 네. 시범 케이스를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애초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계획했다. 거는 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끼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동생 이제 이런 걸 죽이는 연습을 하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40~50명 죽이러 돌아다니는 게 목표예요. 얘는. 그 동생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형. 계획에 아주 그냥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날 이제 동생이 자고 있는 사이에 네. 지가 이제 몸에 그 붕대를 다 감아 지 몸에. 그 얘는 자기 평상시에 이제 좀비나 미이라 흉내를 내는 거야. 아까 그 아이디도 뭐 이름도 좀비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 몸에 붕대를 다 감은 다음에 예. 미리 그 사줬잖아요 도끼. 날도 열심히 갈았잖아. 침대 밑에도 숨겨놨다며. 그 침대 밑에 있는 도끼를 꺼내갖고 동생 자고 있는데 목을 내리쳐버린 거야. 도끼로. 그래서 피를 퍽 터지면서 죽어가는 동생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대. 뭐라고요? 야 누구누구야 편안히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2번 정도 찍어서 해놓고 그럼 동생 뭐 그리고 이제 도끼질 하니까 피가 막 튀어서 묻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피 묻은 옷을 이제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예. 갈아입고 도끼를 가방에 딱 넣고 집을 나서는 거야. 그 무슨 마음으로 집을 근데 나섰대요? 시작이죠. 이제 개시가 된 거예요? 동생을 이제 그 스타트로 해서 시작. 예. 결행의 순간이 온 거지. 결행. 이제, 예. 걔 말대로.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서 이때부터 이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살인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간 게 어디냐면 일단 버스를 타요. 네. 버스를 타고 전라북도 고창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고창 쪽으로 1차 선택지가 간 된 거예요. 거예요. 그 광주 고창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하면 여러 사람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얘는 이제 아주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딱 전북 고창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예. 터미널에 가는 도중에 아까 저 동생 도끼를 찍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걔가 아, 친구, 예, 친구가 예, 그랬잖아. 네네. 그거 만난 거야. 그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야 친구는. 네네. 그 말을 하고 고창 가는 버스를 탄 타고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창에 가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예. 고창이 아마 그 수박만이 나는 데인가? 고창 금싸라기 수박 나는 데 그럴 거야 아마. 네. 전북 고창. 그 고창 버스에서 내렸어. 네. 거기서 이제 내려서 가방에는 도끼가 들어있어. 동생 들어있고. 죽인 도끼. 예. 그거 넣고 딱 돌아다니고 이제 지나다니는데 물색하는 이 거예요? 아저씨 진짜 천원 만난 사람이야. 왜요? 40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예. 아저씨 저 어디까지 좀 태워주세요 하니까 어휴.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래 타. 예. 태운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저씨가 야 잠깐만 나 소변 좀 볼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옆에 골목에 와서 아저씨가 소변을 봐. 예. 이때 얘가 딱 내려서 가방을 딱 열어. 어머. 아 이 아저씨 죽여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저씨를 이제 딱 도끼로 내려 치려는 순간인데 그 근처에 사람이 하나 싹 지나가는 바람에 얼른 걷어버렸어. 그 바람에 1차 저 오토바이 태워준 40대 이 남자 있잖아. 네. 이 사람 오줌 누다가 뒤통수 맞고 도끼로 맞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마침 찍으려는 순간에 사람이 하나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예.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에이씨 저 스타트부터 김새네 이거. 네. 장애 요인이 나타나네 사람 죽이려는데. 예. 그래서 아이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았어 기분이. 네, 그래도 네, 어떻게 이제 그 동네를 뱅뱅 돌면서 사람들 안 볼 때 죽일 사람들 예. 찾는데 그게 기회가 잘 안 됐어 고창 쪽에서. 네. 그래서 아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스타트부터 김새더니 계속 김새네. 예. 그래가지고 다시 포기해 그 고창 쪽에. 네. 다시 버스를 또 타. 그리고 이번에 광주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예,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동네 그 골목 아까 유흥가 골목길에서 예. 발견됐잖아.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야. 얘가 볼 네. 때는 대상이. 이제 그 내가 잘하는 동네로 다시 돌아온 거야. 도끼는 가방에 넣어놓고. 예. 왔어. 딱 와서 이제 그 유흥가 그 주변 골목길을 뱅뱅 돌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그 어떤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네. 한 PC방 건물 앞에서 이 등 보이고 이렇게 서 있는 남자가 딱 보여. 아이고, 예. 저거 까야겠다. 아이고. 그래서 도끼를 딱 꺼냈어. 네. 꺼내갖고 살살 다가와서 이제 내려치려는 순간에 불과 한 몇 발짝도 안 된대. 네. 그런데 그 왜 길거리에 이게 저 뭐라 그래 그 동그란 거. 동그란 거울 있잖아. 교통들이 그 예, 쓰는 예. 그 반사경 비슷한 거 거기에 지 도끼 있는 게 딱 보여. 지금 두 걸음만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가 들고 있는 그 큰 거울에 내 도끼 들고 있는 모습이 확 비치는 거야 이게. 예, 예. 거기서 지도 깜짝 놀라니까 그 순간적으로 겁이 난 거야. 지 모습을 지가 모습을 보고.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PC방 건물 앞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진짜 어마무시하네 이거 다 조사했어요 경찰이. 오토바이 태워준 남자도 조사했고요. 네. PC방 앞에서 서 이렇게 있던. 반대편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 다 조사했던 사건이에요. 이 두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살은 사람들이다. 그렇네요. 안 됐어. 거기서 이제 지가 지 모습 보고 놀래하고 다시 이제 포기하고 가방에다 도끼 담았어. 그리고 아주 적정한 거 노리려고 주변 뱅뱅 도는 거야. 그러다가 아까 그 유흥가 골목길에서 경찰에 의해서 형사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거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이거 백종열 형사라고 광주 서부서 현재 네네. 그 형사가 발견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게. 그 골목길에서 빨리 잡았으니까 방정이지.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진짜 나타날 뻔했잖아요. 이미 두 명은 죽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고창에서 40대 오토바이 태워줬던 남자, 예. 요 PC방 앞에 서 있던 남성 이 두 사람은 천운이에요. 천운. 죽다가 살아난 거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양군 얘는 바로 연쇄살인범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피해자가 나타나. 그럼 바로 연쇄살인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두 개가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연쇄살인범은 아닌 걸로 된 거죠. 이게 정말 천만다행인 게 교수님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이랑 세 번째 상황이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만약에 뭐 네 번째나 다섯 번째였다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예. 했을 거예요. 예. 이제 또 적당한 거 봐서 이제 반사경 없는 데 가서 하겠죠. 하든지. 이제 예. 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실행했을 거예요. 근데 잡히는 바람에 예. 거기서 한 거고요. 얘가 이제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뭐래요? 한 명씩 죽이는 거 확실히 재미가 없다. 어떻게 그냥 건물 같은 걸 확 폭파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여러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경찰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정상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뭐 살인이나 죽음 이런 게 좋다 나는. 살인, 죽음 이런 게 좋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다 정말 나는 그런 부분에. 예. 그 동생은 왜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동생은 왜 죽였냐 그랬더니 동생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동생 한번 먼저 해봤어요. 그 동생도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죽일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동생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예, 기가 찬일이에요, 이 부모님. 예. 이렇게 해서 얘는 그 동생 죽이고 두 명 죽이려다가 실패한 그런 스스로, 케이스예요. 예. 얘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 소년범이잖아. 만 14세. 예. 족법소년. 단기 4년으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내 아들, 큰아들. 피해자도 내 아들. 죽은 저 막내도 내 아들. 근데 이미 죽은 막내는 이미 죽었고 유일하게 아들 하나 남은 건 이거 가해자 큰아들 하나잖아. 예. 처벌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뭐 처벌 원치 않는다는 그런 것도 탄원서도 내고, 제출하고 하다 예. 보니까
단기 4년형으로 얘는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얘는 뭐 아무 문제 없고 이미 출소해가지고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고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어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영업사원으로 잘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영업사원으로 지금 현재 잘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건 이후에 출소해서 비슷한 살인 생각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나이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다면 뭐 범행은 그나마 더 다행인 없었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이게 이제 저 신동생 도끼 살인 사건의 전모예요. 그거 뭐 기가 막힌 사건이네요, 정말. 내용은 아주 이제 간단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는 간단한 사건이야. 사이코패스냐?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얘는 PCRL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 미성년자잖아요.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PCRL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추는 의미가 합니다. 있다. 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지금 보면은 그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하면은 얘가 만약에 이 상태로 정말 연쇄살인 저질렀으면 전형적인 쾌락형 연쇄살인마에 딱입니다. 딱 쾌락형. 들어맞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얘가 사이코패스냐라고 뭐 단정지어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은 뭐 PCR 검사 못하는 미성년자니까.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사람 대상으로 하기 전에 소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뭐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더 오줌 학창 싸게.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떤 품행 장애와 관련된 뭐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아마 이제 품행장애 관련된 거는 거의 나타났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고요. 높고. 학교에서 아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이미 했으니까 예.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한 아이 네네. 뭐 진짜 문제 있는 아이로 인식이 다 주변에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이코패스는 기미는 좀 보이긴 예, 해요. 예, 이게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제 그 특히 동생을 살해한 행각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동생을 도구적으로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테스트 해본 거죠. 나의 테스트용, 실험용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관계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그런 뭐 가족애라든지 뭐 없죠. 그런 걸 전혀 배제하고 그냥 그 순간에는 내 동생이 아니고 도구화가 딱 된 거잖아요. 한번 죽여보는 대상 실험용 예, 쥐 같은. 실험용.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형적으로 딱 그 사람을 도구화 시킨다라는 거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긴 하나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예.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문제가 가장 크게 됐던 건 게임 중독의 문제. 그러게요. 게임 중독의 문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소년 게임 중독 네. 이 폐해가 사회에 이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이 게임류 심의 등급이 네. 무지하게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게임과 관련돼서 네. 심의 등급이 확 업그레이드 된 게 이 사건 이후예요. 이거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저 심의 등급을 올리는 사건으로 작용했던 거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의 게임이 등급에서 까다롭게 이게 체크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게임 중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죽였다 하는 식으로 뭐 또 게임 그렇게 중독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건 사실 위험하고요. 뭐 그렇긴 하죠. 그건 위험하기죠. 네. 이렇게 게임 중독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게임 중독에 이르기까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양육의 문제 네. 이런 걸 오히려 더 짚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맞아요.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게임이 어떤 그 촉매제 중에 하나가 됐을 수는 있어요.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폭력적인 매체가 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약간 잔혹성이나 이런 거를 좀 고양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 연구가 차고 넘치게 많은데 그러면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가 합쳐진 결과다라고 봐야죠. 맞아요. 영향 미친 건 분명합니다. 예, 분명하지만 게임 중독으로 완전히 몰아가는 거는 그건 무리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이미 학교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성격도 이상하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가정이건 학교건 그 주변이.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이제 어떤 그 보도가 또 많이 났었냐면 이 언론 보도 이 무책임한 기사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요? 양군이 이 게임에 과몰입해가지고 이 네. 현실과 그 이 게임을 가상 세계를 예. 구분을 못했고 동생을 게임의 캐릭터로 착각을 해서 살해했다는 기사를 냈어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게임 중독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 게임 관련된 거, 이 게임도 일정 부분의 창작이고요. 네. 게임 업계에 완전히 또 문 닫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언론에서는 무작정 그냥 그 게임 중독으로 때문이다, 그냥 막, 이렇게. 그 동생을 그 게임 캐릭터로 착각해가지고 살해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좀 있었고. 네네. 이제 이게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게임 아예 못하게 하는 풍조가 막 싹텄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 잡지가 그 당시에 PC 파워진이라고. 네. 거기에서 그러면 그 게임들이 정말 폭력 게임이냐 말하는 그게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한다는 의미로 2001년 5월 5에 영웅전설 5를 번들로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아까 걔가 했다는. 예. 그러자 이제 또 바로 언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슈몰이 게임 회사에. 타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벌이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네네. 이제 추후에 그 평가가 내려졌는데 네. 게임 업계가 이제 너무 억울했던 거야. 사실은 보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이 부모님이 야식집 운영했고 네. 밤에 집 비우고 아침 7시에 오신대요 퇴근을. 그럼 저녁 시간에 그럼 아이들 애들하고 볼 통제가 안 기회가 되네. 없어요. 양육 환경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얘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밤새도록 게임했나 봐. 얘는 밤새도록 게임했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폭력적인 게임에 일정 부분 중독됐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생각하거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또 뭐 이렇게 그 동생을 공격할 때 또 뭐 붕대로 감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쾌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게임 흉내는 건 그러니까 맞아요. 살짝 악마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것 당연해요. 같거든요. 근데 당연해요. 그 일부에 폭력적인 게임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는 아닐 것 예, 같고요. 거기에 얘가 뭐 가지고 있던 성격이라든지 이 당시 상태, 심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이런 악마적인 그렇겠죠. 사상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에. 그 얘도 얘가 2001년도에 인터뷰한 거 내용 보면은 네. 그거 물어봐요. 기자들이 가고 동생이 그렇게 미웠어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미울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게 얼마나 더 기가 막혀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왜 동생 죽였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싫은 친구를 죽였을 텐데요. 예. 내 동생이 걔가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할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기자들이 이 인터뷰 듣고 자지러졌어요. 이게 근데 교수님 이게 너무나 황당하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맞잖아요. 내가 동생 미워서 죽였니? 아니요. 내가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치면 미운 남 사람 미운 놈 죽였겠지. 죽였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다분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해서 지 동생부터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참나, 얘가 이게 말이라고. 사실 아까 그 범죄 행각에서도 보면요, 교수님. 이 보면은 처음에 그 동생 죽이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생각했던 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있는 데로 가겠다라는 고창으로 생각을 갔잖아. 한 거고 또 그 1차 시도했을 때 다른 사람 목격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수로 중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광주로 돌아왔잖아. 네, 강주로 돌아와서 또 찾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얘는 자기 나름대로 짠 계획에 굉장히 부합하게 맞게 행동을 해요. 뭐냐?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이성적이고. 나는 40~50명을 죽일 건데 빨리 잡히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히지 않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추가 범행을 해야지.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굉장히 다 머리로 다 생각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게 내용이 잘못돼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저 뭐 얘가 그 범행 당시에 뭐 맛이 갔다거나 이렇게 볼 그러진 않아요. 예.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요. 뭐 부모들이 뭐 탄원을 뭐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탄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그럼요. 피해자는 작은 아들, 가해자는 큰 아들.
왜 그 누나 죽여가지고 네네. 강화도 그 배수로 왜 보는데 아버지 아지가, 어머니가 예. 탄원서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뭐 4년 복역하고 2006년도에 출소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평소에도 이게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고 좀비 놀이를 많이 했대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골몰에 네. 있었던 건 맞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있어요. 뭐요? 얘가 닭뼈를 잔뜩 보관했어. 닭뼈. 아, 그것도 좀 특이한 행동이네요. 양군이 이거 그 보관했던 닭뼈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프리나무. 그 제프리나무의 어떤 그 전리품하고 유사한 그 맥락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체 수집했던.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양군 얘그 중학교 교사가 이제 인터뷰한 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소름 끼쳐요. 뭐예요? 그 담임 선생이 네. 애가 보니까 운동장에 멍하니 서 있더래 걔가 네, 양군이. 네, 네. 그래서 담임 선생이 지나가다가 저 가서 야 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멍하고 거기 멍 때리고 있니? 있냐 임마 이렇게 네.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얘가 탁 이 얘기했어. 제가요 어디서 해골바가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해골바가지를 내가 어디서 구할까를 내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묘를 봐야 될까요? 어휴, 이 담임 선생이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지랄함이 뭐 웃기는 놈 새끼네. 헛소리 하지 마. 예. 이제 그러고 헛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러고 가가지고 걔가 이상하니까 주변에 걔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새끼가 저는 뭐 이상한 놈이다야. 뭐 예, 이렇게 예. 했더니 학생들이 그거 있잖아요. 해골바가 차에다가 제사지는 게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서 아 제가 게임에 저놈이 미쳐갖고 저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네요. 이런 인터뷰를 예. 담임 선생이 한 적이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36살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하는 이 순간이.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사고 안 친 걸로 봐서는 이 사건 이후로는 무슨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래서는 아니 되고요. 그럼요. 좀 걱정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네. 이 사건을 언젠가는 뭐 짧건 길건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네네. 왜?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있을지 의문이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건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는 다뤄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전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거를 제가 이제 심적으로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얘 거 아까 그 얘가 닭뼈를 잘 자란 닭뼈를 잔뜩 모아놨을 때요. 모았대요? 예. 요거하고 이제 이거 연관이 된 게 아까 제프리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언젠가는 이제 우리 염 교수가 제프리나무 관련된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나무를 야 맛배기로라도 요 사건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닮아서 부분? 예. 좀 잠깐 설명을 하고 하면 다음번에 염 교수가 설명을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네네네. 먼저 할게요. 이게 미국인 제프리나무 같은 경우는 1960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사망했으니까요. 빨리 죽었네요. 예. 예. 예, 미국의 그 밀워키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10살 때부터 이미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특징이에요. 예. 예. 10살 때부터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즉 말하면 쥐나 토끼, 예, 이런 이 소동물들의 창자를 끄집어내고, 아유, 그다음에 닭의 뼈를 표백을 해요. 하얗게. 예, 닭의 이 뼈를 표백하고 개 머리에다가 이 말뚝을 받고 개. 10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이미 거잖아요. 예, 어린애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는 있을 필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예. 얘는 1978년도 6월 달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떠나는 바람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네. 그 피해자 이 사람 이름은 항상 나옵니다. 스티븐 닉스. 네. 이 차에다 네. 태워주면서 음료수 이제 네,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 나누자 그러면서 집으로 유인하죠. 네, 네. 그거 데리고 가고 힉스가 이제 있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바벨로 머리 내리쳐서 죽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하고 나서 시체 절단하죠. 그래갖고 땅에 묻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나중에 13년 뒤에 힉스 네네. 죽인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힉스를 잊지를 못해요.
첫살인. 처음이라. 네. 첫살인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뭐든지 첫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억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닉슨은 유명합니다. 이 아니 제프리 다머 그러니까 사건. 이 제프리 다머가 스티븐 닉스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첫사랑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들떠가지고 막 어쩔 줄 나의 몰랐다는 첫 경험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스티븐 닉슨은 졸지의 피해자인데도 유명해졌어요. 이름이. 어? 네. 이 웃기는 놈이고 얘 대학에 다니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금방 그만두고 미국 저 육군에 입대해가지고 네. 한 6년 복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2년 만에 강제 전역 당합니다. 군대에서도 이상한 짓 하니까 그때는 술을 엄청나게 네. 처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82년도에 다시 미로키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사는 집 지하에서 네. 살게 돼요. 부모는 이혼했으니까. 네. 그때 얘가 처음에 혈장 제품 만들어내는 그 생산업체에 댕기다가 나중에 이제 초콜릿 제조 공장이 댕겼고요. 네. 이때도 술은 여전히 많이 먹었고 그때도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은 계속했습니다. 그 성인이 돼서도 한 거예요 계속. 그렇네요. 87년 9월하고 88년 3월 사이에 젊은 남자 3명이 미러크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제프리 다머 네. 행동이고요. 이 다머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 술집에 가서 얘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거처가 지하실이잖아. 네. 글로 데리고 와가지고 약 먹이고 죽인 다음에 시체 절단해서 시체 유기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도 몰랐던 거고요. 너무나 이제 그 땅에 그래서. 묻으니까 악취가 시신성 냄새가 풍기니까 할머니한테 쫓겨납니다. 이놈. 네. 너 나가라고. 쫓겨나서 이제 주변에 싸구려 아파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사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뭐 13살 먹은 애 집으로 데려가고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려고 했다가 도망 놓친 적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걔가 다시 또 잡혀가고 네.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보석금도 내요 성폭행 혐의로 뭐 이렇게 했고 네. 얘는 그 수법이 잔인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죽이면 꼭 머리를 떼어내요. 그러니까요. 예. 머리를 떼어내가지고 물에다 삶습니다. 삶아요. 딱 해골만 나. 예, 머리통만 예, 삶아요. 예. 삶아가지고 살점 뜯어냅니다. 고유정이 생각나죠. 그렇죠. 예. 살점 뜯어낸 다음에 이제 두개골에다 색칠해요. 해골에다가 뭐하는 짓이에요. 예. 그 색칠해가지고 전시하는 거예요. 빨간 해골, 노란 해골 이를테면. 예.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새끼지. 뭐 이거 많이 죽였습니다. 이거. 많이 죽였죠. 예. 이 두개골 보관했고요.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요거는 아마 나중에 네. 염 교수가 아마 더 자세히 해주실 거라. 해주실 것 같고요. 예. 경찰들이 다머 집에 들어가갖고 네. 그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절단된 그 시체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잔뜩 갖고 있었고 예. 목욕탕 욕조에 쭉 걸려 있는 해골. 페인트 칠해놓은 해골이 그거 다 죽인 사람 머리 잘라갖고 삶아가지고 살점 뜯어내고 페인트 칠해갖고 걸어놓은 거예요 쭉. 얼마나 경찰들이 놀라겠어요. 처음에 그 욕조에 빨간 해골 노란 해골 이렇게 쭉 있는 거 보고 기절하죠 진짜. 장난 삼아서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모조품? 그게 모조품인지 그 실제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다 색깔 칠해놓은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경찰 가서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미국 경찰들이. 그러니까요. 그 욕조에 그 쭉 걸려 있는 해골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열었더니 거기에도 사람 머리가 4개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경찰관님들이 트라우마에 엄청 시달리셨다.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 다 토하고. 현장 출동했다. 17명 정도 죽인 걸로 자백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 그 제일 유명한 그 종합 세트예요.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거. 예.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는 예. 피살자 죽은 사람 이 살을 소금하고 후추 그다음에 뭐 그 얘기 꼭 강조해 A-1 그 A 소스 그걸로 그 간을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서 그 진짜 종합 세트네. 종합 세트입니다. 예, 뭐 15건 혐의로 유죄받고 네. 150년 추가로 또 선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94년도 11월 달에 예. 동료 수감자한테 살해됩니다. 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찍 간 겁니다, 이 새끼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다머의 어떤 이 정신병적인 기질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네. 요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결국 그 결론은 이렇게 내긴 했어요. 어린 시절에 겪은 가정 불화가 원인이다. 아까 부모님 이혼했다고. 네, 뭐 예. 그걸로 판단을 했는데 부모가 심하게 싸웠고 이혼했고 그리고 걔를 놔두고 떠나버렸고 두 사람 다. 네. 또 나중에 드러난 거는 뭐 얘도 8살 때 이웃집
이 어른으로부터 아이 때 성추행을 당한 그 기록이 있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남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살해하는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성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얘는 체계적인 살인범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한편 비체계적인 특성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범인이었다. 네. 이를테면 피해자들을 꼬일 때 돈을 주겠다면서 유혹해서 데리고 간다거나 네. 증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등은 분명히 체계적인 형태인데 네. 희생자를 죽인 뒤에 성행위를 하고 그 사체에다가 예. 네크로필리아 네네네. 거기에다가 살점을 먹어 또 카니발리즘하고 식인행위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비체계적인 행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모 같은 경우는 혼합형의 연살인범 그렇네요.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연살인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진짜 얘도 뭐 정신질환이다 하면서 말 많았죠. 지가 무죄라고 떠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이거 다 안 받아들여졌고요. 아마 제프리 다머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한 이유가 오늘 다룬 그 동생 도끼 살인 사건하고 맥락이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 그 동물 뼈 막 이렇게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네네.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 아마 이 제프리 다머 사건 관련돼서는 염건영 교수가 아마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거. 맞아요. 성장 배경이며부터 해가지고. 예. 우리가 아마 그 외국의 연살인범 다룬다면 제프리 다머 1번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리 리지에이 사건, 네. 그린 리버 사건, 뭐 헤럴드 시프만 그 의사, 네. 뭐 요거 몇 개는 아마 반드시 다룰 건데 염 교수가 일부러 뜸들이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이 이미 다 대중적으로 아는 많이 거는 해놨는 테드 거. 번디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 유명한 것들은 이제 뺐어요. 어차피 많이 이제 알려져 그리고는 있으니까. 이제 뭐 네. 옮겨 댕기다 보니까 이제 그제 남미까지 갔던데. 근데 아마 최종에는 결국 돌아와서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게리 리지에이, 워낙 유명한 사건들 헤럴드 시프먼 이쪽으로 아마 딱 돌아야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을 도끼로 살해했던 그 아이 형 너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 끔찍한 일. 이상해요. 진짜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건을 좀 했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형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건 담당하셨었어요. 그 당시 그 광주 쪽에서 담당은 아니었고 이제 아마 같이 팀이었던 것 그냥,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걔를 보고 놀란 얘기를 저하고 현직에서 같이 근무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게 인상에 남으셨어요? 애가 무서운 건 자기 처음 했다는 거야. 애가 14살짜리 요만한 애가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야.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데. 눈에서 그냥. 그리고 뭐 물어보면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지 말로 네. 아씨 강력 용사가 어린애한테 쫄아보긴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거 에이씨 말이 되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사건 자료 내가 사실은 이 사건은 조사가 이거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놓은 게. 예, 근데 2배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요. 교수님이 예, 이거 2배 더 많습니다. 자료를 엄청 수집했어요. 얘 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얘 얘기는.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얘기할 거 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30대를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이때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행 당시는 완전 미성년자고 이 아이의 범죄에 연관된 거를 너무 내가 디테일하게 우리 방송에서 하는 거는 좀 고무적이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프리 다머하고 약간 비견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유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난 이 아이를 믿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게 정말 중단 네. 끝난 게 맞는 것인지. 네, 저는 이 친구가 36세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범죄로부터 완전 해방됐고 풀려났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더 지켜봐야 되고 본인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경각심 줘야 되고 더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더 지켜봐야 되고. 진짜 주변이 진짜 중요한 게 왜 우리 교수님 범죄학 이론 중에서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거다 이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범죄학자들은 사실 그걸로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그 새로운 가족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럼요. 요 당시에 조금 아쉬웠던 부모님의 역할이라든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친구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그렇게 맺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예. 그래서 좀 본인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네. 그때 4년 살고 나와서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니까 끝났다고 개과천선했고 평생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또 편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범죄학자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니 생각 안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 지켜보아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죽는 날까지 마음 다스려야 된다고. 한 번 빠질 수 있어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주변에서는 늘 경계해주고 경각심 주고 도와줘야 되고요. 네. 본인 스스로는 뼈를 깎는 어떤 그 심정으로 맞아요. 범죄 유혹에 가지 않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평생의 어떤 그 죄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요. 이 동생은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이렇게 무고하게 세상의 명을 달리하게 된 게 본인 책임이 맞잖아요. 이건 누구한테도 맞습니다. 뭐 돌릴 수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2001년도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한 50대였다면 지금 뭐 70대 80, 어머니 아버지 다 네. 생존해 계실 텐데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상심한 마음 그 그럼요. 아픈 마음도 네. 헤아려야 될 거고요. 그럼요. 그 부모님들도 또 어찌됐건 아들 하나잖아요 이제. 네. 관리, 통제, 경각심 수시로 보내는 거 이거 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네.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그러니까 나쁠지 마음을 모르지만. 푹 놓을 수는 없다. 생각.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건 제가 자료 한 3배 더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연구 가치가 엄청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범죄학을 하는 사람들 독특한 전문가들 사건이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료 많이 수집해갖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할 얘기가 사실은 무지 많은 사건인데 좀 많이 자제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이 사건은 교수님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물론 그래서 그 가해자 본인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유족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또 좀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한 자료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다. 그래도 충분히 전달이 돼서 우리 예, 구독자님들도 한번 들어보실 법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259회 친동생 도끼살인 사건. 예. 이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